독서는 1 받을 수 있잖아. 예. 수학은 2 받겠다고 했고 영어는 2는 일단 받아야지. 탐구는 둘 다 11 나올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공부 고민이나 입시 고민을 같이 해결해주는 공부방을 부탁해 마지막 화입니다. 스카이쌤이 가르치는 1등과의 설탭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대에서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임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설탭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보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잠실여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강정인 학생의 엄마 황우성입니다. 정인이가 내신을 준비할 때 암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정인이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나 영어 교육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생기부를 지금처럼만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해해서 제가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민은 내신보다 모고가 좀 더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영문학과나 영어교육과를 희망하는데 생기부를 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미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심지어 영어 영문학과를 지망하다가 영어교육과로 방향을 튼 케이스라서 그래서 해줄 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카메라로 정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되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방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좀 많이 깔끔한 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책을 보면 교과서나 자습서보다는 딱 봐도 약간 기출문제집이 이미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아요. 본인 스스로는 조금 정시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굳힌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깔끔한 성격이다 이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왔다. 그리고 오자마자 별로 정리할 것도 없는데 정리부터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인이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장되니? 조금. 지금 잠실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강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방은 좀 어때? 7, 80 정도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방이 그렇게 깔끔해? 아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아, 네, 알겠습니다. 할 게 되게 많네요. 이 학기를 대비해서 지금 내신 대비 자습서하고 지금 이제 교과서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방학인데 내신 공부를 해서 음.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조금 더 내신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문법을 정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본문을 다 외우는 스타일인가 봐요, 정리는. 선생님, 우리 보통 이제 영어 말을 하더라도 그냥 지문을 그냥 읽는 것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 식대로 나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후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설명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완전히 이해한 거라고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내신이야 통으로 암기하지만 모의고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문법이라든지 단어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통으로 암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알면서 한번 그냥 검토하는 식으로 통으로 암기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틀렸었다. 지금 보니까 시험지에 틀린 게 다 서술형 문제인 것 같아요. 영어 서술형을 힘들어하는 경우는 좀 아이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어서 맞아요. 이게 최선이야 이러기는 조금 애매하고 정인이랑 이따 얘기를 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한번 파악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재를 보니까 이게 영웅적인 면모가 아닌 사람을 영웅이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반어적으로 성격이나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는 좀 이렇게 막 외우면서 하신 편인가요? 작가나 시대적 배경 같은 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될 것이지만 이 시에서 이건 이렇게 해석되고 하는 걸 다 외울 필요 없이 고전 문학에서 어떤 개념이 어떤 뜻인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고전 문학은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니까. 맞아요. 이제 문학 공부가 끝났어요. 자, 지금 약간 난도 있는 킬러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념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설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답지를 외우거나 답지를 보면서 수학을 풀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 4점짜리 문제 진짜 힘들거든요. 길이 아예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아예 풀 수가 없으니까 답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렇게 보고 풀고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풀어본다든지 하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해설지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해설지를 보고 나서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의 맞아요. 차이만 좀 명확하게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정인아, 일단 정인이 공부하는 모습 설태 선생님이랑 관찰을 했고,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학생 노트 한번 기록해 볼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입시 고민은 첫 번째로 암기에서 푸는 경향이 많다. 두 번째로는 수시랑 정시랑 어떤 거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 내신의 상태와 생기부 보완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입시 고민은 크게 세 가지, 그지 정인아? 네. 일단 첫 번째 내신이 올라가면 이런 고민을 안 해. 비슷해도 고민 안 하거든? 만약에 봐봐 정인아, 너가 2학년 1학기 때도 2.3이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이가 너무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에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그치. 선생님은 좀 정인이의 이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가 정인이 아까 공부하는 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외우고 보는 편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세션을 반대로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알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자면 방학 때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건데도 문학 작품 하나씩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이게 뭔가 그 원래 작품을 잘 모르고 있으면 해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문제가 틀리니까 뭔가 나중에 이 작품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에 관련해서 조금 해설이라든지 요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다 아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고전 작품을 보면 미인이나 해 이런 게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모르는 고전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걸 보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생길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더 충실히 쌓자. 자, 우리 두 번째 영어. 아까 보니까 서술형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워서 다시 복기하고 풀어보고 하던데 서술형이 좀 자주 막히는 편이야? 네. 그 문법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를 조금 잘 모르겠고 관사나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를 써야 되는지 덜을 써야 되는지 약간 사실 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잖아. 시간이 있는 방학 때 문법을 한 번 더 보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좀 더 해본다든지 문법 구조랑 문장 만드는 거를 좀 더 체화하는 과정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보통 킬러 문제가 막히면은 아까 그 공부하던 방식대로 개념을 잠깐 보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안 풀리면 해설지를 좀 찬찬히 보고 그거를 다시 써보는 편인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정답지를 펴서 앞에 부분을 조금 보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또 모르면 좀 더 보고 한 번에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길이 안 보일 때 그렇게 보는 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선생님도 그렇게 했었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편이 아니면 한 번 더 나중에 본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어? 시험 보기 전에는 3번은 풀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3번 풀었을 때 네. 정인이가 그거를 다 이해하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풀이를 외워서 푸는 것 같아?
근데 이해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수상수화에 비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어도 겨우 1학년 때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조금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선 정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 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정인이가 공부를 타이트하게 하면 그치 한 3까지는 또는 2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답지 본 다음에 반드시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형이 되면 어려운 게 많으니까 변형 문제도 좀 더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고민은 수시냐 정시냐? 수시 6장을 아예 생으로 버리고 정시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봐. 굳이 영어 성적이 안 나왔다고 수시를 버린다? 그러기에는 선생님이 보기엔 지금 국어, 수학 이게 모두 다 현행으로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직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 중에 어떤 게 더 주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둘 다 약간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면 둘 다 끌고 가는 게 맞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고민은 내 생기부의 상태. 보완해야 되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거든?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생기부를 좀 봐야 되니까 정인아 생기부를 좀 보내줄래? 네, 알겠습니다. 1학년 공통과정 치고는 생기부는 나쁘지 않아. 특히 통합사회는 되게 좋았거든. 근데 우리가 어차피 1학년의 통합과정에서 나온 생기부는 모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이러한 나의 호기심을 확장하는 방법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호기심을 확장해서 보고서를 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써줘야지 잘 써주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딱 겪고 나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2학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야 돼. 넌 1학년이 아니니까. 1학년 생기부와 1학년 내신으로는 선생님은 최저 맞추면 이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거든. 2학년 1학기 성적이 안 좋아졌어. 여기서 한 번 안 좋아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일단 주전형을 정시로 가든 주전형을 수시의 학종으로 가던 그 둘 다를 위해서 요번 중간고사는 압도적으로 일단 올려본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최초의 허들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솔루션을 조금 써줄게. 요번 중간고사부터 허들을 넘기. 선생님, 그럼 어느 정도의 허들인가요? 야, 우리 2학기는 독서니까 독서는 1 받을 수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수학을 2 받겠다고 했고 영어는 2는 일단 받아야지. 탐구는 둘 다 1 나올 수 있어. 이거 받으면 무조건 주전형은 학종이야.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호기심을 확장할 것인가와 어떻게 선생님이 너의 활동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보고서, 서술 요령도 필요하다.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중간고사 이후로 할 것. 그 다음에 정인아 중간고사 보고 다시 와. 그때는 이제 우리 입시 상담반에서 보는 거야. 예. 얘 곤란할 때 하는 거 있어. 예. 정인아, 학과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물어볼까? 쌤, 그러면 혹시 영어 교육과나 이런 관련 영어 학과에서는 주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우리 과는 모든 전공이 영어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문학 혹은 문법 아니면 영어학 이런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데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이걸 심화적으로 배우고 더 많이 배울 거야. 근데 영어 교육과에서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이 크게 소감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번 중간고사 때 허들을 넘기라는 말씀을 좀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많이 올려서 직접 후배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남은 중간고사 대비, 그지? 잘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정말 저 이렇게 넘었어요 하고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할게. 네, 감사합니다. 정인이 안녕. 해주실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공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설탭에서는 저와 같은 스카이 선생님들이 1대1 맞춤으로 과외 수업은 물론 공부와 입시 고민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저희 스카이쌤들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설탭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설탭 회원가입만 해도 전원 플래너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으니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설탭 과외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부방을 부탁해의 마지막 회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방을 부탁해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입시 고민이나 공부 고민이 있는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방을 부탁해 윤여정. 임예원이었습니다. 더 많은 입시 정보가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에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나 아니면 기본 개념 같은 걸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적용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우, 똘똘해. 너무 똘똘. 똑 부러지는.